2018년 여름은 전국이 불가마였습니다.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달걀이 부화되고 창을 고정한 실리콘이 녹아서 백화점 8층 유리창이 떨어지고 라텍스 소재의 베개가 뜨거운 햇볕에 자연발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상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여름은 1973년 통계 작성 이래 기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같이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는 전 세계가 공통적입니다. 폭염이 단순히 더워서 힘든 것이라면 그나마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붕괴로 인한 영향까지 들 수 있습니다. 폭염에만 한정해서 보자면 2003년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는데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소한 해마다 240여 명의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1980년의 폭염 기간에는 1,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시카고에서는 불과 5일 동안의 폭염으로 700여 명이 사망하여 다른 해에 비해 사망자가 85%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보건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현재 추세라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50년에는 현재의 약 3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관 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18년 여름의 몇 주간은 한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40도 가까이 올랐고요. 이로 인해서 2,000여 명 이상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30여 명이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의학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뇨병, 심장질환자, 뇌혈관 질환 등이 폭염 기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 증가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20년 뒤 폭염에 의한 서울 지역 사망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MIT 연구진은 중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동북부, 화베이 평원을 비롯해서 페르시아만, 남아시아 등은 이번 세기 말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폭염을 겪을 것이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지구를 떠나라 라고 유언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를 떠나서 가실 곳이 있으신가요? 이상기후의 근저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방대한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IPCC는 기후변화는 사실이며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지 않으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멈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인간 활동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탄소 때문입니다. 탄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면서 지구에 열을 가둬놓는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줄이려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면 됩니다. 문제는 지구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화석연료의 주성분이 바로 탄소이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수분을 제외하고 대체로 살아있는 유기체 질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합물의 80%에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명은 새로운 탄소화합물을 생성해온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탄소가 주성분인 화석연료는 산업혁명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지구 온도는 섭씨 1도가 올랐습니다. 2018년 10월 제48차 IPCC 총회에서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의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지구기온 상승폭은 2040년에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지구 온도가 10년마다 약 0.2도씩 올라가고 있으며 현재 각국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지켜도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3.5도나 올라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 기온 상승의 주범은 인간이 남용한 화석연료로 그중에서도 석탄이 문제입니다. 발전원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1kW시당 석탄은 991g으로 석유나 LNG 원자력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탈석탄을 외치며 탄소 제로인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대하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권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년 대비 11.4% 증가해서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201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틀어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40%를 밑돌던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들어서 43%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에어컨, 냉장고 없는 삶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에어컨 보급 대수는 2050년까지 16억 대에서 56억 대로 3.5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30년간 1초당 10대씩 팔린다는 전망인데요. 같은 기간 전 세계 에어컨이 소비하는 전기의 비중은 10%에서 20%로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2016년 12억 2천만 톤에서 2050년에는 23억 8천만 톤으로 거의 2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BAU 대비 2030년까지 약 37%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전 세계가 탈석탄을 외치는 지금 석탄 발전 비중은 더 높아지고 시민들도 에너지를 펑펑 쓰고 상업시설의 냉난방도 보일러 대신 다 전기로 바꾸고 있는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안 사고, 안 쓰고, 안 버려야 합니다. 가능한 최대한 미니멀한 라이프가 되어야 지구에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원을 적게 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처럼 폭발 위험이나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없어도 되는 태양 같은 청정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EU,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등 7개국이 함께 핵융합 에너지 연구인 인공태양 이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언제 완성될지, 언제 실용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구는 1도 올랐을 뿐인데도 지금 지구의 여러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예전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번 여름 같은 폭염 속에서 또는 더 더운 속에서 1년 내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했지만 지구온난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천들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과학기술인들의 다각적인 협업과 세심한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